2025년 7월 9일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6대 야마구치구미의 최고 간부 중 한 명인 쯔다 지카라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조직 내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그의 장례식에서 명확히 볼 수 있었는데요.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그의 거점인 와카야마 시내에서 열린 장례식은 삼엄한 경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직의 정점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부 역시 참석했는데 평소 그는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써 맨 얼굴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만 이날만큼은 선글라스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필두로 전국 폭력단수장이 잇따라 조문했고 수많은 조문객에 언론과 경찰 관계자까지 몰려들면서 장례식장 입구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신임 와카가시라 타케우치 테루아키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현장을 취재한 한 잡지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야쿠자는 장례식장을 구하는 일도 큰 고생입니다. 그런데 야마구치구미 최고 간부급이라면 그 어려움은 상당했겠죠. 현장을 경계하던 경찰 측 관계자 역시 이런 규모의 장례식은 이제 다시 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야마구치구미의 최근 행보에 있습니다. 올해 4월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기나긴 분열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7대 체제를 염두에 두며 지도부를 새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바로 그 새로운 체제 아래 조직의 굳건한 단결과 위계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동시에 분열전쟁의 주역이자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한 인물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조직 안팎에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죠. 이 쯔다 지카라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이 야쿠자 세계에서 갖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가 이끌었던 산하 조직 쿠라모토 구미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쿠라모토 구미의 역사는 그 창설자 쿠라모토 히로오미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쿠라모토는 야쿠자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무투파 조직으로 악명 높았던 야나가와구미 출신입니다. 야나가와구미는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3대 야마구치구미 최전선에 서서 살인군단이라는 이명을 얻은 산하 조직이었죠. 쿠라모토는 야나가와구미 수장, 양원석의 명성을 알린 8대100 싸움에도 10대 나이로 참여했다고 알려졌으며 그곳에서 최연소 직계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구미가 전국구 조직으로 자리잡고 야나가와구미의 과도한 폭력성이 여론의 문매를 맞자 조직은 결국 해산을 맞게 됩니다. 1978년 쿠라모토는 흩어졌던 옛 야나가와구미 조직원들을 규합해 나라지를 거점으로 쿠라모토구미를 결성하는데요. 이후구는 당시 야마구치구미 내 최고 자금력을 자랑하던 타쿠미구미 산하로 이적해 부조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조직을 거치며 쿠라모토는 야쿠자 권력의 핵심인 폭력과 사업 두 분야 모두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1984년 4대 야마구치구미 체제 아래 쿠라모토구미는 직계 조직으로 승격합니다. 이후 이어진 야마구치구미 내부 분열 과정에서 해산된 다른 산하 조직을 흡수하며 세를 급격히 불렸죠. 쿠라모토의 상승세는 5대 야마구치구미 체제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1989년 그는 조직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인 와카가시라 호사로 임명됩니다. 당시 5대 조장은 와타나베 요시노리였지만 실권은 그를 옹립한 2인자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루에게 있었습니다. 타쿠미구미 부조장 출신이었던 쿠라모토는 확실한 타쿠미 파벌로서 승승장구했고 쿠라모토구미는 구성원수 20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며 야마구치구미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9월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던 쿠라모토 히로오미가 50대의 이른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조직은 두 파벌로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첫 번째 파벌은 약 12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키코카이, 다소파로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쿠라모토구미 2인자 출신이 이끌던 소신카이, 계승명분 자체는 강했지만 지지세는 400명으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상위단체인 야마구치구미는 이 두 파벌을 모두 직계 조직으로 승격시키는 이례적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는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2000명에 달하는 거대 산하 조직이 한 명의 강력한 후계자에게 온전히 상속되는 일을 막고 통제하기 쉬운 두 개의 작은 조직으로 나누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후 다소파였던 키코카이는 야마구치구미 세력권 밖이었던 도쿄까지 진출하며 현지 조직과 충돌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고
마침내 2005년 야마구치구미 지도부 승인 아래 2대 쿠라모토구미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카와치 토시유키라는 인물이 3대 쿠라모토구미를 잇게 되죠. 한편 소수파인 소신카이,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즈다 지카라가 등장합니다. 초대 쿠라모토구미 조직원으로 시작했던 그는 분열 후 소신카이에 합류해 본부장과 와카가시라 같은 핵심 직책을 역임하며 꾸준히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대 소신카이 회장으로 취임하며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 반열에 오릅니다. 이렇게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조직은 각기 다른 지도자 아래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죠. 2015년 6대 야마구치구미는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나고야를 기반으로 한 6대 지도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대거 이탈해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결성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분열은 조직 전체를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직계조장은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고 6대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조금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지도부는 3대 쿠라모토구미 조장 카와치에게 6대와 고베 중 어느 편에 설지 명확히 하라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카와치는 쉽사리 태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조직의 역사적 배경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쿠라모토구미 창설자 쿠라모토 히로우미는 타쿠미구미 출신이었고 공교롭게도 타쿠미구미가 바로 고베 야마구치구미 반란을 주도한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카와치 자신도 평소 내가 조장이 된 것은 이리에 씨 덕분이라고 틈만 나면 말했을 정도였고 고베 측으로부터 합류 제안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카와치가 망설이는 사이 휘하 간부 몇몇은 고베 야마구치구미로 이적했고 어떤 이들은 야쿠자를 관둘 기회라 생각해 은퇴했으며 과거 한 식구였던 소신카이로 넘어가는 이들까지 나타났습니다. 6대 야마구치구미 지도부의 눈에 카와치는 잠재적 배신자로 비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달 20일 6대 야마구치구미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와치 토시유키에게 제적 처분을 내립니다. 조직에서 축출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죠.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야쿠자 세계에서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지에 몰린 카와치는 2015년 10월 26일 자택 침실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합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오른손 근처에 떨어진 리볼버 권총과 다투는 적이 없는 현장 상황을 근거로 경찰은 자살로 단정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분열 사태 속에서 중간급 보스들이 겪어야 했던 압박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처럼 입장을 저울질하던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이를 효과적인 전쟁 수단으로 활용했죠. 카와치 토시유키가 죽자 3대 쿠라모토구미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행선을 달리던 2대 소신카이의 회장 즈다 지카라가 난입합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카와치 사망 불과 한 달 뒤인 2015년 11월 3대 쿠라모토구미의 잔존 세력을 전격 흡수하며 분열했던 두 조직을 17년 만에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후계 구도를 정리하고 4대 쿠라모토구미의 조장으로서 6대 야마구치구미 지도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본부는 과거 중심지였던 나라에서 그의 권력 기반인 와카야마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덕에 그는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6대 야마구치구미 체제 아래 안정시킨 공로자가 되었죠. 이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부터 야마구치구미 본가에서 와카가시라 비서, 조장 비서 등 요직을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두 최고 지도자로부터 분신처럼 여겨졌던 츠다 지카라는 2017년 3월 조직 최고 집행부 일원인 와카가시라 호사 자리에 올랐고 동시에 오사카 미나미 지역을 담당하는 블록장도 맡게 됩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주식회사 야마키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는데요. 야마키는 야마구치구미 본부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로 직계조장들이 주주를 맡고 있으며 부동산 관리 및 임대, 미술품 판매, 골프 연습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조직 핵심 사업체 중 하나입니다. 츠다의 지휘 아래 새롭게 통합된 쿠라모토구미는 고베 야마구치구미와의 전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최전선 부대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들의 뿌리였던 야나가와구미를 떠올리게 하듯
고베 측 핵심 조직인 야마켄구미를 집요하게 공격했고, 심지어 고베 야마구치구미 조장 이노우에 쿠니오의 자택에 총격을 가하는 대담한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베 조직원들이 쯔다의 자택에 트럭을 돌진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야쿠자 사회에서 역사적 정통성이나 경제력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내전 상황에서는 지도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할 의지와 행동으로 증명된 충성심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쯔다 치카라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물이었고, 그렇게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섰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경찰과 여론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2021년엔 쯔다와 그의 아내가 강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 통제국은 그를 국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분쟁과 강화되는 경찰의 압박 속에 쯔다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요. 그는 만성 간질환을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비위생적인 문신 시술, 과도한 음주 등 간질환은 야쿠자들의 직업병과도 같죠. 2025년 4월 야마구치구미가 일방적인 전쟁 승리를 선언했을 때 경찰에 출석한 간부 3인 중 1명으로 모습을 드러내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불과 한 달 뒤인 5월 우호 조직 이나가 아카이 키요타지로 총재의 장례식에서는 상복이 헐렁해 보일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7월 초 6대 야마구치구미 우호 단체들이 여름 안부 인사를 위해 본부를 찾았을 때 각 와카가시라 호사들이 손님을 맞이했고, 경찰 관계자들도 그의 등장 여부를 크게 주시했지만 그곳에 츠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대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츠다의 사망으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후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사카 미나미 블록장과 야마키 대표이사 직책은 다른 최고위 간부들에게 맡겨졌고, 쿠라모토구미 본부장이었던 츠카하라 시니치가 5대 쿠라모토구미 조장으로 지명되었죠. 흥미롭게도 츠카하라 시니치는 본래 적대 조직이던 고베 야마구치구미 산하 하나부사구미 2인자 출신으로 2020년 11월 자신의 파벌을 이끌고 쿠라모토구미에 귀순한 인물입니다. 현재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은 노구를 이끌고 7대 체제 출범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간부진 중 비교적 젊은 쯔다의 죽음은 그들에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일 같지가 않겠죠. 한편 일본 각 지역 공안위원회는 야마구치구미의 전쟁 종결 주장에도 특정 항쟁 지정폭력단 지정을 연장하며 압박을 전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조직은 하나가 되었으며 충신은 성대한 장례로 보답받았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승리였을까요? 쇠락해가는 조직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생존 투쟁. 쯔다 치카라의 삶은 결국 가라앉는 배의 선장석 가까운 곳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진 한 남자의 공허한 초상은 아니었을지.